네, 우리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는 또 커다란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도 그 커다란 절차의 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절차의 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는 실행 절차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신청 절차에서 커다란 첫 번째 테마로서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주의가 있고, 두 번째로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자, 여기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신청자, 당사자, 등기 신청이네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214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자, 등기 신청인 옆에다가 등기 신청의 당사자 옆에다가 등기 신청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갑과 을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등기는 그러면은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돼서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을이 만약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실 등기가 될 수도 있죠. 갑은 을한테 판 적도 없는데 을이 마음대로 등기를 해버리면은, 자, 그러면 우리 등기는요,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정한 등기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갑은 을한테 판 적도 없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건 무효인 등기니까요.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면은 사람들은 을이 소유주인 줄 알고 을로부터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두는 이유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두고 있는데, 이 등기가 부실한 등기, 잘못된 등기라면요, 거래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할 때는 이 등기가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등기법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있는 그 등기 절차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등기가 부실 등기가 되지 않고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이니까,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규정함으로써 등기 절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기 절차를. 그래서 등기 절차는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서의 절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다 보면은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을이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갑도 함께 와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판 사람도 함께 와야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판 사람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 을한테 물건을 팔아서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을이 과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서 등기를 할 수 이전 등기 청구권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채권,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고 판 사람 말도 들어봐야 정말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준다는 거죠. 즉, 등기는 등기 권리자 혼자 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등기의 진정성 확보죠. 그래서 공동 신청의 원칙에서요, 자, 등기법 23조에서의 등기는 자, 당사자에 의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에 등기 진정성 보장,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럼 밑에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데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절차법. 자,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이죠. 그래서 절차법 이런 말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을 말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방가로 2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인데 실체법 그러면 민법을 말하는 거죠. 민법.
민법이 실체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는요, 절차법상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절차법상, 등기법상 등기고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요.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요,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은요, 갑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4월 30일이 되면요, 을은 이제 4월 30일이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을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4월 30일이 돼가지고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등기는 을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일반적이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통 매수인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4월 3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등기를 안 가져가요. 그러면은 갑이 단독으로 등기를 또 이전시킬 수도 없어요. 갑이 단독으로는 안 되고 갑과 을이 공동 신청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을은 산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뭐 탈세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을의 동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단독으로도 등기를 할 수 없고 을이 단독으로도 할 수 없고요. 그럼 그걸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에게 혼자서는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 이것이 바로 등기 청구권이 됩니다.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갑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 나 혼자서 이 사람들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이, 이건 신청이죠. 등기소에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이고요. 관공서에 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신청은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그것은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제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등기 청구는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요, 갑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 4월 30일이 돼가지고 이제 을이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사가지고요, 주택을 산다고 해보죠. 자, 주택을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주택을 샀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린 거예요. 자기 집이 팔리기도 전에 이 주택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세금이 이렇게 양도소득세 이런 게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을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 팔릴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갑이 이 집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도 새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새 집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새 집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요, 갑이 을한테 어떻습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청구를 합니다. 갑도 혼자서는 등기를 이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를 인수해 가라, 빨리 가져가라.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을한테 등기 절차 협조를 요하는 거죠.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권리, 이것은 우리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인수 청구권. 자, 민법 시간에 보면요, 등기 인수 청구권, 매도인도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도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을도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민법적으로는 갑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등기 권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민법상으로는 둘 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차법상, 우리 등기법상으로는요, 우리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는 오로지 등기부만 보고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등기가 되는 경우에도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갑이 등기 인수를 청구하든 어떻습니까? 모두 등기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누가 등기 청구권 행사했든지 간에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갑이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오로지 등기만 놓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파악하기 때문에요.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든 갑이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하든 항상 매수인이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등기 부상으로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기 부상으로만 바라보면 언제나.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때도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있어서는 누가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딱 고정돼 있어요. 누가 권리를 행사하든지 간에 등기는 동일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등기 권리자가 을이 되기도 하고 갑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등기법상으로는요. 등기 권리자는 항상 매수인으로 고정되어 있고 매도인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만 놓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박스만 좀 보도록 하죠. 박스만.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권리자는 항상 매수인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말소를 했을 때요. 밑에 세 번째 칸 보시면은 말소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소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거 단순한 말소를 보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권리를 취득하니까. 근데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 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해서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이 등기를. 그러면 등기 말소도 어떻습니까? 갑 말만 듣고 등기 말소를 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지 을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도요. 공동신청입니다. 항상. 언제나는 아니지만 일반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할 때도 갑과 을이 공동신청인데 자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에게 권리가 다시 복귀되고 을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그러나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말소할 때는요. 말소할 때는 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파형 보시면요. 만약 이게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 등기 이렇게 합니다.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하는 표시로요. 말소하는 표시로 이렇게 한 줄로 딱 긋습니다. 이게 말소 등기예요. 자, 말소 등기로는 갑이 등기 권리자인데 만약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여전히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가 말소돼 있다 보니까 을로부터 누가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을은 자기 등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회복 등기는 나중에 우리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회복 등기는 이렇게 쓰네요. 2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합니다. 2번 등기 회복. 한 다음에요. 2번 등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원래 2번 등기가 회복되니까 2 쓴 다음에 다시 이제 을 앞으로 다시 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을 앞으로 회복 등기를 할 때는 다시 을이 권리를 갖게 되죠. 등기 부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을이 다시 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다시 말소된 등기, 을의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할 때 회복도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이에요. 을 말만 듣고 이걸 회복할 수는 없죠. 이게 진정하게 말소된 등기일 수도 있으니까. 회복 등기도 공동신청이고 이때 회복 등기할 때는 다시 또 을이 등기 권리자.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어떤 등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바뀌게 되겠죠. 근데 간단하죠.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오로지 등기부만 놓고 보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요. 그리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관련돼서 두 번째 칸을 보죠. 여기서는 갑, 토지,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다. 자, 지상권뿐만 아니라 뭐 저당권, 전세권 모두가 포함됩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는 거고 전세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5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이제 을구에 기록되겠죠. 이건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되고 이건 을구에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A는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신의 소유권이 저당권에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도 어떻습니까?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죠. 설정해 준 사람 갑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A는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갑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등기가 되겠죠. 갑한테는. 그래서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또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이제 다시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는 갑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말소할 때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전세금 감액, 밑에는 또 세 번째는 전세금 증액이 있죠. 감액과 증액을 좀 보죠. 감액과 증액. 여기서 전세금도 있지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요.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당권에서 설정될 수도 있고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합니다. 5억으로 기록해요. 저당권이었을 때도 이제 채권액을 기록하겠죠. 그러면 이때요, 전세권에 있어서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7억으로 증액할 수도 있고요. 증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3억으로 감액할 수도 있어요. 감액할 수도 있죠.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증액을 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자, 증액을 하면서요, 등기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오로지 등기부상으로만. 증액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A는 이제 5억 전세금이었을 때 5억만 받고 말소를 해줘야 될 사람이 7억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이제 7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갑도 나중에 A한테 나가라고 할 때 전세금을요, 5억이었을 때는 5억만 주면 되는데 7억으로 증액됐으니까 갑은 이제 7억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은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A가 이득을 보는 거죠. A가 이득을 보고요. 갑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소유자. 근데 감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은요. 자, A는 이제 5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갑도 3억만 지급하면은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은요. 갑이 이익이 되고요. A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 증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액을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 감액을 하기 때문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러나 증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등기부의 액면만 보면서 그 등기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등기는요,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보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요, 양가로 3번에는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 등기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가로 3번 보시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이 있는데, 반가로 2번 밑으로 보시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요,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이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등기 신청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소가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혼자서 가서만 등기 신청할 수 없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으로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상대방에게요, 등기 절차 협력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나와라 라고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 이것이 바로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세 번째 줄부터 보죠. 오른쪽 위에 여기에서부터 보시면 세 번째 줄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일방 당사자는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죠. 갑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해라. 그리고 갑도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기고 싶으면 혼자서는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을에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빨리 등기소에 나와라라고 하는 매도인도 등기 인수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등기 인수청구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보세요.
자, 등기 청구권 일반적으로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통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의뢰한테 어떻습니까? 등기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서 왼쪽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등기 의무자도 등기 권리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두 번째 줄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권과 같이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옆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권 쓰시면 돼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으로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은 항상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동신청.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랄지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공동신청에. 자,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요,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 자, 이 내용은요, 오른쪽에 우리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등기에 게시해서요, 등기 신청 신청주에서 신청 또는 광고서의 촉탁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등기관이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자, 우리가 229페이지까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으니까요. 자, 230페이지를 보죠. 공동신청이 원칙인데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230페이지 보시면 포괄승계는 보통 이제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 신청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 할까요? 이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그래서 뭐 등기필 정보니 인감증명인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양가를 2번을 보세요.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죠. 공동 신청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면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외적인 거죠. 여기서도 별표 한 3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독 신청은요, 우리 지난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나왔지만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독 신청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이 있는데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단독 신청 허용되는 걸 보죠. 우리가 공동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둘 다 존재하는 경우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면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못하고 등기 의무자, 손해보는 사람도 함께 등기를 신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 진정성 확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신청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상속 등기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최초에 이루어지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예요. 자기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우리가 제5장에서 다루게 될 텐데 보존 등기는요. 자, 아무런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랍니다. 누구랑 같이 합니까? 갑밖에 없잖아요. 갑밖에.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에 자기의 이제 권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갑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그 갑이 어떻습니까? 혼자서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랑 함께 갈 사람이 없죠. 등기부에.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요. 성질상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는요. 단독으로 신청해요. 성질상.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자, 이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요. 판 사람도 함께 가서
등기 의무자도 함께 가서 공동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에요. 상속. 다시 말해서 갑이 사망을 해서요.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망을 해가지고요. 이제 유일한 상속이 을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을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의 표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뭐 상속이니까요. 상속은 갑이 살아있는 동안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을 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럼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은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우리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질상 단독으로밖에 신청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첨부에 대한 서류들이 좀 다릅니다. 갑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하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다라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상이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에도 넘기시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아니라 231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 4, 5, 6, 7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성질상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밖에 신청을 못 하겠구나 해서요. 성질상 단독으로 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하기 때문에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구나 기억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이 중요한데요. 자, 공동 신청해서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는 등기를 못하고 갑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뿐만 아니라 갑도 등기소에 함께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등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잔금은 다 받았어요. 잔금은. 을이 갑한테 잔금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을의 이전 등기에 협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만 받고 등기 절차 협조해주질 않아요. 돈만 받고 등기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요. 혼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돈은 다 줬는데 그럼 등기는 못 하게 되고 갑이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사기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은 다 줬는데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아요. 혼자서는 등기 못한다. 그러면은 영원히 등기 못하느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을이 단독으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을이 정말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이제 4월 30일 되면 이전 등기 이제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잔금을 다 주면 이제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정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를 을 말만 듣고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등기 진정성이 이거 을 말만 듣고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갑과 함께 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등기 진정성, 다시 말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등기 진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꼭 같이 올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만약에 을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요. 을은 결국 자기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 협조해 주지 않으면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송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판결문을 들고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판결문이 없으면은 을 말만 듣고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을 말만 듣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을 앞으로 등기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요. 그 판결문을 들고 오게 되면 그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면 이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승소 판결은 무슨 의미입니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이죠. 그러면 승소 판결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런 거죠. 등기를 이전하라. 이전 등기,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길게 말하면은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이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에 협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판결이 어떻습니까? 이건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은 아니에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되고, 그러니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제 판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되어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고 판결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일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186조에서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87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등기를 이전하라니까 이건 뭐예요?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만으로는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인 것이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판결은요,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단독으로 이제 신청해서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만이 그러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죠. 갑도 을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을일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의무자가 이 판결문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건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패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죠. 판결 동그라미 치고요. 단독 신청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단독 신청이 바로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단독 신청을 통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공동 신청이라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자,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의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히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2페이지 보시면요, 판결에 의한 등기 해가지고 여기서 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를 한 5개 정도 치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위에 있는 일반적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인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이건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일방 당사자가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반가를 1번 보시면요. 법 23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 그 판결, 단독 신청하기 위한 판결은요. 자,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에 대한 어떤 이행 판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요. 뭐 등기를 이행하라. 등기를 뭐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등기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부과하는 판결문이어야 돼요. 그래야 등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판결문을 가지고는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못 합니다. 거기에서 어디에도 뭐 등기를 뭐 하라는 판결문이 없으면은. 그래서 등기를 뭐 이전하라.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액에서요. 그래 나중에 말소 등기도 할 텐데 의뢰해가지고요. 자,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도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은 이제 등기소에 와서 말소해달라고 하는데 의뢰 등기소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의뢰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자, 말소 등기할 권리가 갑에게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됐으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도요.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판결 나올 거 아니에요. 을은 자신의 등기를 말소하라. 다시 말해서 을은 갑의 말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는 이전하라 또는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등기와 관련된 어떤 이행 판결을 받아야만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해야 돼. 이행 판결.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한 뭐 형성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확인 판결. 뭐 이 권리가 뭐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한다라는 판결에는 등기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법률 관계,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 형성 판결이거든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소로 주장하게 되면 이게 형성 소송이 되고요.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 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 형성 판결이에요. 취소한다라고만 돼 있지 어떻습니까? 여기 어디 뭐 등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형성 판결이나 또는 뭐 확인 판결 이런 걸로는 등기란 말이 없으니까요. 뭐 소유고 뭐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등기란 말이 없어요. 이 매매를 취소한다. 등기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받아야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해야 된다. 뭐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형성 판결이나요, 이행 판결 위에다가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형성 판결은 이걸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등기에 관련된 이행 판결이 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배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오른쪽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행 판결해야 된다.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원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정 판결해야 돼요. 확정 판결.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됩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요. 재판은요. 1심이 있고요. 1심에서는요. 을이 이겼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2심에서는요. 갑이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을이 이긴 그 판결문만 들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갑이 항소를 했는데 내가 1심에서 이긴 판결문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판결문을 가져올 때는요. 만약에 갑이 항소를 해버리면은 소송의 그 판결은 확정이 안 되고요. 계속됩니다. 2심이 올라가서 계속돼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죠. 확정이 되지 않는 판결 정보를 가지고는요. 단독으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갑이 1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2심이 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이 확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심 판결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하고요. 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진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항소 기간이 있어요. 항소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복을 못 합니다. 불복을 못 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불복을 못 하는 거죠. 상소 기간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가 됐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심에서요.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내가 1심에서 이긴 판결문 그것만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겠죠. 확정까지 되어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승소 판결에 단독 신청했을 때는요. 승소 판결문을 들고 와야 되는데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들고 와야 돼. 판결문을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럼 그 판결문을 우리는 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 판결 정본만 들고 와서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요.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 증명서도 가져와야 돼요. 확정 증명서. 자, 그래서 만약 이 판결이요.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 떼달라면 확정증명서를 떼줍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되기 전에는요. 확정증명서 떼달라면 확정증명서를 떼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 정보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확정증명서도 첨부해 와야 돼요. 그러면은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 정본을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확정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확정판결 정본. 우리가 확정판결 정본이라는 건 따로 뭐 판결 정본이 확정판결 정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판결 정본에 확정증명서가 같이 끼워져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는 확정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확정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요.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가집행 선고만으로는요. 이걸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각한다는 것은 가집행 선고에다 가입해 주시면 돼요. 확정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꼭 확정 판결 정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있는데요. 뭐 조서 있어요. 화해 조서, 인락 조서, 뭐 이런 거 조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서는 뭐냐면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요. 갑하고 끝까지 을하고요. 끝까지 싸웠어요. 권투 시합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중간에 아무도 기권한 적도 없고 KO를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싸우게 되면요. 뭐 총 10라운드, 10회전까지 싸운다는데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으니까 누가 기권도 하지도 않고 KO도 안 당했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판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그 판정이 바로 판결이에요. 판결. 자, 판결로 이제 승패를 좌우됩니다. 그래서 결국 갑이 이겼다, 을이 이겼다. 판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송의 종결은요, 이렇게 끝까지 싸워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요, 중간에 어떻습니까? 싸우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졌다 해서 기권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락이라고 해요, 인락. 받아들이면요, 판정을 갈 필요 없죠. 우리 기권해버렸으니까요, 판정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갑이 기권해버리면 바로 을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판정을 갈 필요 없기 때문에 판결서를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뭐 인락을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인락조서. 을이라는 사람이 청구를 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포기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버리면요. 그러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되면 판정으로 가지만은 중간에 뭐 기권을 했다든지 KO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정을 할 필요 없이 이때 바로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때는 판결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때요, 갑이 내가 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기권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서가 작성이 됐어요. 자, 기권한 사람이 다시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서 판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정을 갔는데요. 내가 졌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불복할 수 있어요. 난 끝까지 싸웠는데 내가 졌다고 판정이 나오니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기권을 했어요. 기권하고 나서요. 불복한다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가 작성되면은요. 따로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확정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이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증명서 없이 바로 확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어떤 조서가 작성되면요.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증명서가 따로 없이 바로 확정판결 정본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판결 같은 경우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만은 조서 같은 경우는 바로 기권을 해버렸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증명서 없이 바로 이것이 확정판결 정보와 동일한 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듣기 청구 소송에서 갑이 졌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하고요. 이 조서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확정증명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조서라든지 확정판결 정보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판결은 집행을 하려면요.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합니다. 근데 조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조서가 바로 확정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확정 효력, 확정 증명서 없이 바로 확정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을요. 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이 돼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행력 있는, 집행력.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어떻습니까? 판결 정보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원 또는 집행력 있는 조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조서 그 자체는요. 바로 집행력을 갖게 되고 판결 같은 경우는요. 확정되면 집행력을 갖게 되는 거죠.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력 있는 판결서, 판결 정보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확정이 돼야 집행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고 나오게 되는데 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 판결 정보원. 자, 그래서 조서, 뭐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뭐 이렇게 조서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런 조서들도요, 조서들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준 이렇게 죠. 판결, 확정. 판결 위에다가 확정이라고 쓰면 돼요. 확정.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 위에다가 조서 옆에 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에서 판결 위에다가 확정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이런 조서 이런 걸 들고 와서도 다음 줄 있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 이건 안 됩니다. 공정증서는요. 누가 작성합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증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공정증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방가로 2번은요. 판결의 확정식 이것도 잘 나오는 것인데요. 판결의 확정식이라는 것은요. 자, 판결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판결이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요. 10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느냐? 10년이 지나면 이것도 소멸시효로 소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10년이든 15년이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판결의 확정식에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청인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자, 신청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패소한 자, 의리 승소했을 때 패소한 갑은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해요. 패소한 자가 그러면은 승소한 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에 패소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로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제 공유 관계에서 하는 거죠. 공유 관계. 자, 공유에 있어서요. 보죠. 갑을 병이요. 이 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공유한다라고 해보죠. 공유해요. 자, 공유하는데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를 갑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을이나 병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야,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합니다. 분할하자.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하려면요. 이것은 3대 1대1로 나눠야 되는데 공유물 분할은 어떻습니까? 전원이 참여해야 되죠. 둘이서만 분할해버리면 대부분 을병이 갖고 갑한테 조금만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요.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공유물 분할 절차에 별로 응하지를 않아요. 협조를 안 한다는 거죠. 협조를 안 하지 않으면요. 을과 병이 어떻습니까? 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갑을 병은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이 당사자들이요. 공유자들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모두 법원에 나와야 돼요. 법원에 나와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지 한 사람만 빼고 분할해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과 병은 어떻습니까? 원고가 되죠. 이 사람 소송을 제기하니까 원고가 되고요. 갑은 피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법원 앞에서 분할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서. 분할 협의를 하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 앞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분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요, 이제 판결을 해버려요. 야, 이거 갑 갖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요, 을과 병이 온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됐다고 해서요, 을과 병한테 더 많이 주고 갑한테 조금 주고 하진 않겠죠. 정확하게 3대 1대 1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겠죠. 여기 있는 한 평하고 여기 있는 한 평하고 땅값이 틀릴 테니까요.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어떻습니까? 싸움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요,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3대 1대 1로 나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피고가 됐다고 해서 갑한테 조금 주는 거 아닙니다. 공정하게 3대 1대 1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판결이 나게 되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특징은요, 누구도 패소, 승소 이런 개념이 없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가지고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승소 패소가 있지만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승소나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분할하는 것 뿐입니다. 갑한테 이만큼, 을한테 이만큼, 병한테 이만큼 정확하게 3대 1대1로 분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이런 경우는 승소나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은 없고요. 다만 어떻습니까? 온고와 피고만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은 갑을 병은 원래 공유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분할해버리면 이 부분은 갑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병이 단독 소유 하니까 어떻습니까?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권리관계는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성판결이 되는 거죠. 형성판결. 형성판결은 어떻습니까? 지금 등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을 병이 공유로 되어 있어요. 비록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유가 아닙니다. 등기는 이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갑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병이 단독 소유. 권리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로 형성돼 버리는 거죠.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성판결은 등기는 여전히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관계는 변동돼 버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등기 없이요. 등기가 없이 어떻습니까? 바로 권리관계는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등기 없이 권리관계는 변동된다고 하더라도요, 병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습니다. A한테 팔고 싶어요. 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가 돼야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등기가 돼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등기를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소유하는,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가 되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 들고 가서, 판결문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하는 판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들고 가서요,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 들고 가서. 그리고 이제 처분하면 되는 거죠. 을도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 들고 가서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등기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B한테. 그러면 갑도 어떻습니까? 갑도 어떻습니까? 피고였던 거죠. 피고였지만 자기가 이 부분은 갑의 것 이렇게 했으니까 갑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왕 이렇게 분할된 거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C한테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 들고 와서 갑도 자기가 단독으로 분할, 자기가 지분, 부여받은, 분할받은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온고나 피고만 존재하지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자 온고였던 피고였던 각자는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권리는 변동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성판결. 우리가 보통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만을 말하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해서요.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온고이든 피고인지 불문하고요. 온고든 피고인지 불문하고 관계없이, 이건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죠. 온고, 피고 불문하고 그 확정 판결을 청구하여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예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보십시오. 이 정도. 자, 넘기시면요. 방금 설명했던 것이 또 나오는데요. 나머지 넘어가시고 방가로 번에 첨부 정보 해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판결 정보, 우리 지워버렸네요. 판결 정보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판결 정보라고 확정증명서, 확정 판결 정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증명서를 가져와야 돼요. 2번은 넘어가시고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서요. 조서를 들고 갈 때는 이 조서 자체가 확정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4번 보시면요.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증명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송달이야. 판결이 선고되면 나한테 송달이 될 텐데 송달이야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어요. 송달은 그냥 송달이 됐다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 확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증명서 자리에 가끔씩 송달증명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확정증명서 자리에 송달증명서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확정증명서가 들어와야 되지 송달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세요. 지금 했던 내용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몇 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4는 그 대위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공동신청이라고 했을 때요. 공동신청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갑과 을이 직접 등기 소가는 일은 없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법무사가 어떻습니까? 쌍방 대리를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민법에서 단순한 채무 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가 쌍방 대리하여 법무사가 갑, 을 명의로 그냥 혼자 가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대리인의 신청에서 잠깐 보시면요. 대리는 자, 1번 보시면 본인이 하지 않고 그 대리인에게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자, 오른쪽 보시면요. 먼저 3번 보죠. 대리인은 왼쪽에 의 보시면 3번 있는데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불문합니다. 아무 대리면 돼요. 오른쪽에 반가로 3번 보시면 대리인을 자격해서 우리가 뒤에서 등기 신청 방법을 볼 텐데 등기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어요. 방문 신청은 누구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전자 신청은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대리할 수 있어요. 자,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하는 자격자들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4번 보시면요. 이것은 단순한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이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간단하게 그저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이 시간에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 신청의 예외로서 이렇게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때 그 판결의 의미, 판결의 내용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기 신청 과연 누가 하느냐? 원래는 공동 신청이지만 때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또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 신청. 그중에서도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등기 절차 다음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